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북경 출신의 공공연대생이 작성한 사직서가 떠돌고 있는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직서 내용에는 현대 젊은이들의 생존 공경을 드러내며 중국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과 중공체제 내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이 북경 출신 공공연대생은 사직서에 할아버지가 은퇴해 한 달 연금 10,000위안을 받으며 할머니는 한 달 연금 8,000위안을 받고 외할아버지는 9,000위안, 외할머니는 7,000위안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하이덴 지역에 2채의 아파트가 있고 외할아버지 집은 차오양 왕징에 3채의 아파트가 있으며 우리 집은 중간촌에도 2채의 아파트가 있고 텐저우에는 별장이 1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외동아들과 외동딸로 두 분 모두 체제 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유일한 후손인데 한 달에 열심히 일해도 겨우 5,000위안 밖에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모님을 대신해 네 분의 노인을 돌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분의 노인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직서는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신분에 따라 엄청난 격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정말로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연금이 얼마냐는 거죠. 같은 혁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국가가 먹여 살려서 걱정 없이 살고 어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농사를 지어 겨우 배를 채우고 어떤 사람은 일이 있어도 돈이 적다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녀도 쉽지 않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지원해줘서 먹는데 걱정 없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부양하려고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힘들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고 용감하게 사직서를 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쫓겨날까봐 입 다물고 참아야 한다. 이 일의 진위는 문제 삼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내가 만약 그 손자라면 나도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겁니다. 나도 그런 손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면 자동차 대출, 집 대출, 신용카드 빚, 집에 2명의 아이까지 그야말로 살기 힘듭니다. 그 사람은 직장에서 계층이 제일 낮은 손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 대출 중개업자들은 직장에서 손자가 되는 것 외에도 은행에서 손자가 되어야 하고 고객 앞에서 손자가 되어야 하고 집에 돌아가면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아이를 모두 돌봐야 합니다. 그야말로 손자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하지요. 중국 민중 진 씨는 해외 중국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공공연대생의 사직서가 화제가 된 이유는 그의 처지가 사회 현실과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들은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퇴직금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민중 진 씨는 그는 매우 부유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와는 정반대로 4명의 노인들은 퇴직금이 없고 부모님은 심지어 일도 하지 않으며 자신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실업 상태입니다. 심지어 당평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과 비교 인식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이 사회가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신이 아직 모를 수도 있지만 지금 매달 퇴직연금 10,000위안 이상을 받는 노인 수가 월급을 10,000위안 이상을 받는 젊은이들보다 많아졌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퇴직한 노인 중 1,000만 명의 퇴직연금이 10,000위안 이상이며 이 중 국가 공기업 퇴직자 퇴직연금이 10,000위안 이상인 비율은 40에서 50%에 달하고 기업 퇴직자도 약 600만 명에 이릅니다. 반면 젊은이들 중 월 소득이 10,000위안 이상인 비율은 1%에도 미치지 않으며 즉 전국에서 월급이 10,000위안을 넘는 젊은이는 약 700만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젊은이들은 996 근무, 즉 아침 9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매주 6일 근무 형태로 일하며 평균적으로 월급은 3,000에서 5,000위안 정도입니다.
이 숫자들이 좀 믿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5천 위안 이하인 사람들이 전체 취업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2천 위안 이하의 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중국 내륙과 농촌 지역에서 매우 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현실에 많은 사람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소비층을 노인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의 젊은이들을 보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휴식할 시간도 없고 생활비는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으며 자동차 대출, 집 대출, 자녀 교육비, 만약 조금이라도 저축이 없다면 그야말로 숨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 환경과 어려운 취업 상황 속에서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대학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그중 일부는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장에서 춤을 추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쉽게 월 10,000위안을 넘는 연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현실입니다. 오늘 두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흑룡강성 버스 안에서 한 여성이 같은 차에 탄 노인의 퇴직금이 1만 위안을 넘는다는 말을 듣고 노인의 퇴직금과 월급이 너무 높다고 비난하며 자신은 소처럼 일만 하지만 돈은 별로 못 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 회사에서 한 누님이 퇴직했는데 사회보험을 28년 동안 납부했지만 퇴직연금이 다음 달부터 나오는데 매달 2,700위안 받게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가 사회에 기여한 바를 이해하며 그들을 돌봐야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은 2,700위안을 받는데 다른 사람은 1만 위안 이상을 받는다니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거리에서 활기차게 지내는 노인들과 부리주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며 한 네티즌이 90년대생과 00년대생은 집대출, 자동차 대출, 결혼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세대다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최근 며칠간 구직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무너질 지경입니다. 지금 제 눈에는 빛이 전혀 없습니다. 압박감이 정말 큽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압박이고 또 하나는 부모님 쪽의 압박입니다. 저의 경제적인 압박은 대학을 졸업한 지 겨우 1년이고 일한 지는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통장 잔고는 비었고 이전 회사는 아직도 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지금 손에 돈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쪽의 압박은 그들은 제가 공무원 시험을 보고 안정된 직장을 얻어서 평생 신장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관심 없는 일에 전혀 흥미를 느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아직 젊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해야 한다면 저는 정말로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앞으로 정말로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직무가 AI로 대체되든 회사가 인원 감축을 하든 심지어 회사가 망하든 지금 시대에는 한 사람이 한 회사에서 평생 일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요즘 중국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겨우 2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눈에는 안정적인 직장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공무원, 공기업, 중앙기업 같은 곳입니다. 그것도 절대 감원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원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농촌 네티즌들은 중국의 발전이 농민들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국가가 연금을 지급할 때 농민들을 잊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부유하고 국민이 강해졌지만 유독 농민들의 마음은 차갑기만 합니다. 퇴직급여는 매년 오르고 있지만 우리 농민들은 하루에 겨우 몇 푼밖에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농촌에는 가축들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농촌에서 가축을 키울 젊은이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때는 다음 세대가 군에 가서 조국을 위해 봉사하길 바랐지만 결국 제대하고 나서 여전히 시골로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퇴직 후 산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즐기고 농촌의 노인들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땅을 파고 물을 대고 있습니다. 도시에선 먹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농촌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수천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중공 정부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경제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이고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올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수십만 명이 실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 역사상 가장 암울한 가을과 겨울 시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도 두렵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업은 심각하게 하락했고 언제 고객이 올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취업 걱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공장이 걱정입니다. 주문이 없어 일을 할 수 없어요. 현재 많은 대학생이 졸업하자마자 실업 상태에 놓이고 많은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985 대학인 중경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말하기 참 부끄럽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집과 교수님들의 그리고 사회적인 압박도 있었죠. 모두 최근 몇 년간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석사 학위를 공부해 학력을 올리거나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석사 공부나 공무원 시험의 길로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학부 졸업 후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당당한 985 대학 졸업생인데 그래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자리 구하기 힘듭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이 말하길 전국에서 거의 90%의 사람들이 현재의 생활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약 5억 명은 당평 상태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억 명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9%에 달하며 많은 사람이 망하면 망하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 외에도 현재 중국은 소비 침체, 기업의 과잉 생산과 제품 가격 인하 등으로 적자가 계속 심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말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저는 중경에서 대출 보조 일을 8년째 하고 있는데 오늘 한 식료품 관련 대출 고객이 저한테 말하길 올해 장사가 특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말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쌀 판매량이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소비가 줄어들어 옷이나 가방을 덜 사고 고기나 생선을 안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젠 밥도 못 해 먹을 정도인가요? 산동에서 700만 위안을 투자해 300제곱미터 규모의 고기구이 집을 지 3개월 만에 오늘 공식적으로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의 메뉴는 이미 많은 고객으로부터 검증을 받았고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가게가 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3가지 큰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함정들이 치명적이었죠. 첫 번째 함정은 비수기에 개업한 것입니다. 고기구이는 산동 지역에서 성수기인 6, 7, 8월만 장사가 잘 되고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면 거리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게는 10월 1일쯤에 개업했는데 겨울이 시작되자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새로운 고객이 없으면 매출이 떨어지고 기존 고객들의 재구매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현재 중국 내 1선 도시들의 소비 성장률이 18선 이하 작은 지방 도시들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올해 1, 3분기 소비액 증가율 데이터에 따르면 상승폭이 큰 도시들은 대부분 2선 이하의 도시들로 4개의 초1선 대도시들은 뒤로 처지며 맨 뒤를 맴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선 도시들이 중국 소비 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아마도 데이터상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소비의 침체가 거의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가전제품, 외식, 여행 등 모든 분야에서 1선 도시들의 소비 수준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왜 14억 명이 소비를 촉진하지 못할까요? 한 네티즌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는 정부의 식당들을 모두 닫고 사람들이 외부에서 소비하게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분명 돈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들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정말 기발한 생각이죠. 공무원은 오랫동안 일반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으니 그들은 민간인의 어려움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식당을 닫으면 식품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년 소비 감소는 이미 눈에 띄게 심각해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극단적 낮은 소비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최소한의 생존 욕구만 충족시키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아끼려는 상황입니다. 소비 감소로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친 곳은 바로 외식 산업입니다. 많은 고급 외식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북경에서 연 매출 200위안 이상이었던 2,100여 개의 음식점들이 총 7,651만 위안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식당은 텅 비어 있고 모든 외식업체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저도 올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든 산업이 다 암울한 것 같아요. 심지어 햄버거 킹이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도 손님이 몇 명 안 되고 거의 손님이 없어요. 길을 가도 손님을 많이 볼 수 없고 모든 가게마다 사람 수가 정말 적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요?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사람이 없네요. 2024년 12월 16일 중공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전년 대비 3% 증가했으며
이는 10월에 4.8% 증가율에 비해 크게 둔화한 수치입니다. 비필수 소비재뿐만 아니라 필수 소비재 소매 총액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각종 상품은 현재 과잉 생산 상태에 있습니다. 중공 국가통계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공 상품 출고가는 이미 26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11월에는 전년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회복의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는 다시 과잉 생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의 재정적 부유함도 큰 재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